3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실에서 만나서 대면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여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매체를 활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그 점 서로 이해하시고 계약해서 면대면 수업할 때 좀 더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별일 없죠? 올해 3학년이 처음으로 선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술 또는 음악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요. 선택 과목 미술은 감상과 비평입니다. 이 감상과 비평은 감상 부분과 비평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상과 비평 교과에 대한 안내, 그리고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또 아울러서 수행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시고 1년 동안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 감상과 비평의 이해라는 단원입니다. 미술 감상과 비평의 교과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과서에서는 4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미적 능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가 미적 감수성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 받아들이고 주고받는 것, 감수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시각적 소통 능력이라고 그러죠. 조용 언어라고 그러죠. 조용 언어. 이 조용 언어로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또 전달할 것인지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 그 다음에 미술 문화 이해 능력입니다. 미술이 아니라 미술 문화입니다. 어차피 그 시대적인 문화가 미술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미술의 독창적인 문화와 미술의 관계, 이런 것들의 이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에 자기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을 신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론적인 준비와 이해를 통해서 좀 더 폭넓은 자기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을 신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미술 문화적 이해 능력, 자기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이것을 전부 다 미술 비평과 감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 목적에 맞게 편제되어 있고 그런 유의 것으로 수행평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렇다면 미술 감상과 비평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자, 먼저 미술 감상과 비평의 교과목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상. 이 대상은 미술의 역사에 대해서, 미술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술 비평에 대해서 미술의 전반적인 관심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 교재는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미 이 미술의 역사, 비평, 관심 학생 대상의 어느 부분에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술을 습득하셨겠죠. 다음에 다양한 미술 작품과 작가, 미술사적 사건 등을 탐구합니다. 다양한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의 다양한 종류가 있죠. 우선 평면 작업과 입체 작업, 그다음에 추상표현과 구상표현, 그죠? 또 디자인과 순수 회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미술 작품을 이해하고 또 그 작업을 했던 작가를 이해하고 또 이것이 미술의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 등 다양한 분야들을 미술적인 관점에서 탐구하고 학습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비평적 관점에서 미적 대상에 대한 이해와 확장 그리고 심화 학습을 합니다. 즉 비평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미적 대상에 대한 자기만의 이해, 자기만의 가치 판단, 자기만의 비판, 분석 능력, 탐구 능력, 유추한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해서 비평적 관점, 미적 대상에 대한
이해와 확장, 심화 이렇게 말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적 감수성과 소양을 배양한다. 즉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좀 더 큰 테두리의 다른 영역까지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을 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딱딱한 이야기들로 중심이 되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글로 풀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약을 하다 보니까 단어로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미술의 역사하고 비평하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상은 미술의 역사를 말하고 비평은 이제 비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미술의 역사입니다. 자, 미술의 역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미술 작품과 작가에 대한 탐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합니다. 여러분이 미술 작품과 작가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술과 삶, 그리고 그것이 사회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분석을 해보고 사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술과 삶, 사회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연결해 본다는 거지요. 즉 대단한 분석입니다. 심층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민족과 국가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권을 가진 미술의 특징과 그리고 변천사, 그 다음에 그러한 변천사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통틀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술 비평입니다. 도대체 비평이란 뭐냐? 이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다양한 방법으로 미적 대상에 대한 반응 명료화. 그래서 반응 명료화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꽃을 보았다. 근데 그게 아름다워요. 그럼 왜 아름다운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낸다, 정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어떻게 왜 좋은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좋아하는지, 색이 이쁘다든지, 그 장미꽃과 나와 연관된 경험, 아름다운 경험이 있다든지, 또는 빨간 장미는 나의 여자친구가 생각난다든지, 이런 대상에 대한 분명한 반응에 대한 명료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비평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만의 해석을 분석해서 구체화시키고 명료화, 단순 명료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비평의 첫 번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같이 평가합니다. 자, 좀 전의 방법은 조형 언어라든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적 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객관화시키는 명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관점에서는 자기 관점입니다. 자기 관점. 독창적일 수 있죠. 또 자기의 경험치와 삶의 패턴, 사고 방식에 따라서 작품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섭렵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비평을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논리가 구성되어야 할 요건들이 있죠. 증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해요. 즉 가설을 세우고 증거가 증명이 되고 그러면 논리는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도 역시 내가 왜 이 그림이 이러이러한지, 자, 나는 이러이러한 가설을 세웠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결정이 되었다. 이러이러하게 본다라고 상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비평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세 가지가 바로 미술 비평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다양한 방법으로 미적 대상에 대한 반응을 명료화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의 가치,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비평을 논리적으로 표현한다. 이것이 미술 비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술 비평 능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 능력은 또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적 감수성입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느껴야 되겠잖아요. 느낌이 오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수성,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감성, 그 감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감성에 있어서 첫 번째, 다양한 대상과 현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알고 깨달는 것, 몰랐던 것을 아는 것, 다양한 대상과 현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미적 경험에 반응하면서 미적 가치를 느끼고 내면하는 능력,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유무형의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알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렇구나라고 지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을 통하게 되면 내면화 단계가 필요하겠죠. 자신의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 느낌이 접수하게 되면 생각이 이제 발동하게 됩니다.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 그 이해가 오고 완전히 내면화가 되어 있으면 이해한 부분을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합니다. 그럼 뭘 표현합니까? 미적 경험에 의해서 반응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어떤 가치를 느꼈는지를 내면화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자, 간단합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미적 경험에 대한 반응과 미적 가치를 느끼고 내면화한다.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각적 소통 능력입니다. 시각적 소통 능력. 변화하는 시각 문화 속에 이미지의 정보, 시각 매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활용한 미술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능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나의 모습도 변하고 아름다운 꽃도 변하고 이 자연의 모습도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하는 속에는 뭔가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로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 문화 속에 각기 이미지가 가지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미지가 주는 정보입니다. 빨간색 그러면 덥다는 이미지가 있죠. 그게 정보예요. 자, 빨간색 그러면 채도가 더 높다. 삼원색이다. 그 다음에 강렬하다. 정열적이다. 뜨겁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꽃과 빨간 장미에 있을 때는 두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상대에게 보여주거나 내가 이해할 때 시각적 표현 매체가 필요하잖아요. 표현 매체. 즉, 표현 매체를 비판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이 시각 이미지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표현 방법이 적절했느냐? 또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꽃을 보았다. 그럼 그 꽃을 수채로 표현할까? 그 다음에 유화로 표현할까?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할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 자기의 감성을 표현하겠죠. 그렇다면 꽃을 표현하는 그 방법들이 적절했는가? 그 다음에 그 꽃이 어떻게 이해하고 이해한 때에 따른 적절한 재료와 기법을 구사했는가? 이런까지도 비판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석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가 바로 피드백. 내 일상생활에 또는 미술활동 시간에 어떻게 적용하고 상대에게 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것인가? 이것이 또 바로 두 번째 시각적 소통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미술 문화 이해 능력입니다. 문화라고 해요. 문화는 좀 범위가 커지지요. 문화에는 사회 문화, 정치 문화,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미술 문화입니다. 즉 모든 문화 속에 미술이 녹아 있는 것, 또 관련 있는 것, 인접해 있는 것들을 두루두루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즉 자기의 주관적인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수시로 그 가치에 대해서 혼돈이 옵니다. 그럼 안 되겠죠.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일관되게 느끼고 표현하고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유연하고 고집스럽게 그것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또 남에게 영향을 받고 이런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입니다. 예술은 열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 미술 문화의 다원적 다양한 가치들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존중하고 함으로써 공동체가 발전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민족, 각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 피카소 그림 아시죠? 피카소는 아프리카 미술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미술과 아프리카 미술은 전혀 다릅니다. 표현 방식도, 조형 능력도, 표현하는 조형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못하니까 너는 미개해?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 아프리카의 미술은 아프리카의 문화적 내용을 범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미술은 아프리카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총체이기 때문에 미술은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등한 조건에서 그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바로 그것을 물론 다원적 가치다. 이걸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걸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도 나의 예술에 대해서, 나의 능력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서로 다원적 가치를 가진 관계들이 존중받게 됨으로써 그 공동체가 더 큰 폭으로, 더 큰 문화로 발전한다. 그 말이에요. 즉 거기에 내가 기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술 비평 능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비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여러분은 해석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학습하게 되면요, 자기 스스로가 보는 능력, 판별하는 능력, 그 다음에 가치화하는 능력, 내면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미술 활동을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개발하고 성찰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의 융합적인 생각으로 유연한 사고로서 모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는 데 내가 바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달성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 미술 문화 이해와 다원적 가치 존중이다. 첫 번째, 다양한 문화권 미술을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이해하고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두 번째, 미술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고 자신의 반응을 명료화하는 능력을 배워한다. 다음에 미술 작품의 가치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배워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상과 비평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타인의 느낌과 생각, 이해,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한다. 그래서 모두 능력을 배워하는데요. 자, 문화를 이해하는 것, 미술 작품에 대한 특징을 명료화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러한 가치들을 소통하는 능력, 그 다음에 함께 더불어가는 그러한 태도를 배양하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수행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 운영입니다. 수업 운영은 우리나라 미술을 중심으로 문화적 배경으로 미술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PPT와 동영상 자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토론과 발제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제작해서 그 결과물을 수행평가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에 수행평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수업 중 수행한 결과물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감상이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하고 또는 과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작품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비평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그 발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평가는 사전에 그 방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운영은 우리나라 미술 중심으로 쭉 진행한다. 우리나라 미술이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세계 미술로 범위를 넓힌다. 방법은 PPT와 동영상 자료, 그다음에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제작한다. 수행평가는 수업 중 수행 결과물을 평가한다. 포트폴리오 작성 평가한다. 작품 감상 및 비평, 발표 평가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준비하시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수동적이나마 결과물을 낸 사람은 반드시 점수가 부여되지만 내지 않은 사람은 결과 처리가 될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가 0점 처리가 됩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 결과물은 꼭 내시기 바랍니다. 감상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 방법은 첫 번째, 그 작품에 대한 작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작가의 성장 과정, 그 작가의 시대적 배경,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고 분석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 작품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작품은 어떤 종류고, 어떤 재료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타 그림과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쫙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작품 분석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왜 이 작품을 만들었지? 라는 의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봐야 돼요. 탐색해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한 다양한 이유를 유추해보고 각종 자료와 문헌을 뒤져서 증거로 삼고 또 여러 요인을 탐색하고 연결지어 보아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독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나의 입장에서요. 감상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 작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즉 나와 작품과의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따져보면 좀 더 가치가 높은 차원에서 나에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것까지 여러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이 작품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다양한 관점으로 감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비평해 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석과 다양한 조사, 그 다음에 다양한 문헌을 참고해서 감상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관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수성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피카소의 유명한 게르니카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 피카소는 입체파 화가지요. 큐비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막연히 보여주면 개상하네? 뭐야? 나도 그릴 수 있는데? 저것도 그림이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선입견을 없애고자 다음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작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작가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사망했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 나라에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문화적 배경으로 살았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조사하고 중요한 것을 메모해서 알고 오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피카소는 스페인 태생이며 프랑스에서 활동한 입체파 화가 프랑스 미술의 영향을 받아 파리로 이주하였으며 르누아르, 입체파 화가이지만 르누아르는 인상파 화가, 툴루즈,
뭉크, 고갱, 고우 등 고정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고갱과 고우들이 인상파화가들이죠. 초기 청석시대를 거쳐 입체주의, 큐비즘이죠. 미술 양식을 창조하였고 20세기 최고 거장이 되었다. 대표적으로는 게르니카와 아비뇽의 저자들. 이런 작품은 미술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 파블로 피카소 두산백과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게르니카 작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제가 견본으로 조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전 때 나치, 독일이 이 군인을 죽인 것이란, 전쟁 중에 군인들끼리 서로 죽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을 보고 이 피카소가 분노에 겨워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전시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무엇을 그릴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게 됐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작품이 엄청 큽니다. 높이가 3m 49예요. 3m 50입니다. 그리고 가로가 7m 80 정도 됩니다. 이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이 그림은 거의 흑백 톤의 컬러만을 사용함으로써 절제했지요. 즉, 절제된 화면으로 그 상황을 극대화한 거예요. 캔버스 왼쪽부터 보면 왼쪽 부위입니다. 불이 난 집, 죽은 아이의 시체를 안고 절규하는 여인, 멍한 황소의 머리, 부러진 칼을 쥐고 쓰러진 병사, 광기에 울부짖는 말, 상처 입은 말, 앰플을 들고 쳐다보는 여인, 여자들의 절규, 분해된 시인 등을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모습을 한 화면에 쫙 나열해서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게르니카 작품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방금 선생님이 전쟁의 참상을 나열했습니다. 자, 그게 보이죠? 왼쪽 거기까지 쭉 가다 보면 바로 그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파노라마처럼 시간적인 차가 있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가 관찰했던 내용을 한순간에 다양한 각도와 시각으로 공간 구성했다는 거지요. 바로 입체파의 특징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도 미술 작품을 이 견본점의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작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고 정리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제 나갑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피카소가 그린 한국에서 전쟁입니다. 아마 거제도 양민학살이라고 봅니다. 양민학살의 내용을 듣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봅니다. 즉 6.25와 관련된 그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 그림을 조사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편안한 시간 되시고 오늘 과제 꼭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은 입장하시면 바로 안녕이라는 인사를 달므로써 출첵을 하셔야 됩니다. 인사말을 쓰지 않으면 출첵하지 않은 걸로 간주하고 결석입니다. 반드시 출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